안녕하세요. 월세부자입니다. 오늘 이제 경매기술 4강인데요. 오늘 알아볼 주제가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 권리 분석 시간입니다. 권리 분석은 이제 경매 투자를 할 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좀 잘 집중해서 오늘 내용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권리 분석은 여러분들이 그 원리를 아시고 직접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아셔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경매 정보 사이트에 보면 사실 다 권리 분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사실 일일이 등기부등본을 뭐 보고 직접 그 날짜 순서대로 나열을 해서 하지 않아도 사실은 경매정보지 사이트에서 쉽게 그 권리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빨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이 물건이 진짜 마음에 들어서 입찰을 해야 되는 물건이 생긴다면은 반드시 내가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서 실제로 권리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되고 그걸 하려면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이 경매정보지에 나와 있는 이 권리 분석이 그게 다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컴퓨터 시스템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이 돼서 그 권리 분석 결과가 이제 나오는 거다 보니까 간혹가다 컴퓨터도 이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이제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 보여드릴까요? 이 제가 이제 자주 쓰는 경매 정보지인데 인사이트 옥션이라는 사이트거든요. 물건을 한번 이렇게 아무거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파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보시면 이제 사건 번호부터 쭉쭉쭉쭉 이제 나와 있고 내려가다 보면은 보시면 건물 등기부 현황이라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 그 경매 정보지에 권리 분석이 다 돼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짜 순서대로 나열을 해놓고 말소 기준 권리가 여기 지금 보시면 새마을금고에서 근저당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경매정보지에는 다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권리 분석이 돼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내가 등기부등본을 보고 권리 분석을 할 줄 알아야 진짜 실제로 입찰할 물건에는 안전하게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다. 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리 분석은 총 네 가지 단계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오늘 시간에는 이 첫 번째 말소 기준 권리 찾기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상에 나와 있는 권리 분석에 대해서만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임차인 관련된 분석이라든지 배당 계산, 그 명도의 어떤 난이도를 예측하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 그냥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고, 말소 기준 권리는 총, 어, 6가지가 있는데, 자, 이거는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써드릴 테니까, 여기 써 있죠, 밑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다음에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도 하는데 이 6가지 권리가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한다고 하면 그 6가지에 해당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써드리면서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자,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그리고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기입 등기라고도 합니다. 이 6가지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말 그대로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예요. 말소의 기준. 뭐가 말소를 뭐가 말소가 되고 뭐가 이제 안 되냐의 차이는 뭐냐면 이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기입 등기가 된 그 날짜 그 이후에 뒤늦게 등기가 되어 있는 권리들은 다 소멸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내가 경매 물건을 낙찰받았을 때 이 말소 기준 권리 밑으로 있는 모든 권리는 다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어, 그래서 이 말소의 기준이 되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경매 물건을 그 입찰을 할 때에는 어, 그 등기부등본상에서 갑구, 을구를 포함해서 가장 빠른 선순위 등기가 이 6가지 중에 한 가지 권리가 아니면 입찰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이 6가지 권리가 아니라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세권은 그 임차인이 설정을 했겠죠. 임차인이 이제 계약이 종료됐을 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전세권에 의해서 임의 경매를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만약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했다 그러면은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요거 전세권도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한 경우라면 그것까지는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7가지가 되겠죠? 어, 음, 그래서 우리가 등기부 등본에 보면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압류, 가압류, 저당, 근저당, 가등기, 경매 개시 결정. 요게 이제 말소 기준 권리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요거 외에 뭐 환매권, 가처분, 지금은 사라졌지만 예고 등기, 뭐 이제 임차권, 지상권, 지역권 이런 이제 그 생소한 용어가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돼 있다. 가장 선순위로 돼 있다. 그러면은 그 물건은 이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권리 분석은 사실 이 등기부등본만 보면 사실 이제 거의 금방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어 요거는 이제 아, 넘어가 버렸네.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권리 분석 표인데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제가 실제로 입찰할 물건이 생기면 저는 그 등기부등본을 열람을 해가지고 제가 직접 하나씩 하나씩 다 써봅니다. 이런 식으로 등기부등본상의 가장 빠른 날짜 순서대로 1번부터 쭉 써요. 순서대로. 그래서 어, 다 쓴 다음에 이 말소 기준 권리 6가지 중에 가장 빠른 권리가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등기부등본 상에서 우리가 이제 권리 분석을 이제 쉽게 방금 이제 그게 끝이에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6가지를 이제 등기부등본 상에서 찾아내서 그 위로 뭐 더 선순위인 권리가 있는지 아니면 그 밑으로 모든 권리가 다 말소가 되는지 요것만 확인하면 끝인데 이거 말고 우리가 또 추가로 확인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어, 경매 물건을 우리가 골랐을 때 제일 먼저 보라고 한 게 뭐죠? 제가 시간 절약을 하려면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현황조사서가 있었고 두 번째가
매각 물건 명세서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원에서 해당 경매계에서 해당 물건을 담당하는 그 경매계에서 집행관이 작성을 하는 이제 공식적인 문서라고 했죠. 공식 문서 두 가지 반드시 제가 가장 먼저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이제 등기부등본상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점유자 임차인에 관한 이제 인수 여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빠르게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고 그 비고란에 예고라든지 뭐 인수, 미납 같은 그런 이제 돌발 변수가 또 추가로 있는지를 또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임차인 분석과 그다음에 그 배당 계산은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등기가 되지 않는 점유자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고 이 임차인의 그러니까 점유자죠. 점유자의 뭐 전입일자라든지 확정일자, 계약 기간, 그다음 배당을 요구를 했는지 여부 등을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임차인 같은 경우에 이 임차인의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보다 그 더 빠른지 그러니까 선순위 임차인인지 아니면 권리보다 더 뒤에 전입 온 이제 후순위 임차인인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를 확인하려면 어디서 제가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예, 매각 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아까 봤던 물건을 보시면 여기 있죠. 현황 조사서 매각 물건 명세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음, 수원지방법원 경매 15개에서 작성을 한 물건이고요. 보시면 음, 명세서를 보시면 이제 임의경매인 걸 알 수 있고 뭐 임의경매가 당연히 이제 말소기준 권리는 근저당이겠죠. 보시면 임차인 점유자 관련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임차 내역이 없고 아마 소유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고란도 없고 여기 비고란이 보시면은 깨끗하죠. 이런 물건은 이제 소유자가 아마 채무자로서 점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요 물건은 좀 설명이 안 되니까 다른 물건을 한번 열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음, 한번 매각 물건 명세서를 열어서 보면 네, 이 물건은 지금 보시면 임차인이 있죠, 점유자가. 자, 점유자가 있고 지금 보시면 점유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임대차 기간, 전입 신고일자, 전입일자, 그다음에 확정일자. 배당 요구 여부는 이제 이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임차권 자체가 이 권리 자체가 이 도시보증공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임차인 안수희 씨를 대리해서 승계를 받은 거죠, 권리를. 그래서 대신 배당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음. 그래서 임차인 분석은 제가 그 다음 시간에 임차인 분석 그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임차인 관련돼서 리스크를 완전하게 해소할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이제 등기부등본상의 권리 분석이 주요 이제 내용이다 보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해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차인 분석은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없다. 요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면은 대항력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입일자가 빠르면.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입일자가 늦으면 대항력이 없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없다는 뜻은 어, 그러니까 입찰자가 낙찰을 받고 이 매각 대금을 법원에 납부를 하고 나서는 다 소멸된다는 뜻이에요. 대항력이 없다는 거는. 대항력이 있다는 거는 이제 이
근저당권자, 그다음에 임차인 모두에게 이제 뭐 안분 배당이든지 이시 배당을 한 다음에 배당을 하고서도 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못하면 그 남은 금액을 이제 낙찰자가 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인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보증금을. 그리고 이제 아까 매각물건 명세서에 보시면 임차인 관련돼서 비어 있는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이제 임차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전입세대 열람표라는 거를 떼봐야 돼요. 이 전입세대 열람은 경매물건 정보지를 들고 그 인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시면 누구에게나 제3자에게도 열람을 해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음, 이 임차인 분석은 임차인 분석 시간에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당 계산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그 권리 분석할 때 우리가 이제 뭐 배당 계산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배당 계산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될 이제 필요는 있는 게 임차인 때문에 그러거든요. 임차인 때문에.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당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요구를 안 했다면 우리가 고스란히 그 보증금을 또 다 떠안아야 되니까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그 대항력 없는 임차인 같은 경우라도 이 배당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배당을 얼마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명도를 할 때 명도의 난이도가 달라지거든요. 받을 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명도하기가 좀 수월해요. 왜냐면 우리한테 협조적으로 해야 그 사람도 이 받을 게 있으니까 배당을 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뭐 배당금을 아무것도 받을 게 없다, 없는 사람이다. 그러면 명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예, 그런 것들을 이제 계산을 하려면 이 배당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반드시 우리가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음, 지금 단계부터 뭐 이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이제 앞으로 배워야 된다. 다음 시간에 제가 배당 관련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당을 통해서 그다음에 점유자와 이 점유자의 그 채무 상태에 따라서 이제 명도 난이도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명도 난이도도 예측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권리 분석을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고 이제 깨끗한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이 점유자의 명도에 대한 그 저항이 크게 되면 굉장히 낙찰 받고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할 때부터 이 명도에 대한 난이도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어떤 식으로 그 점유자를 명도를 할 것인지 그 어느 정도 전략을 세우고 나서 입찰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에 그런 것들을 난이도를 예측을 하고 전략을 세우려면 아, 권리 분석은 당연히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임차인을 분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이제 이 명도까지도 우리가 어, 전략을 무사하게 이상 없이 잘 수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권리 분석 끝났습니다, 여러분. 되게 간단하죠? 권리 분석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아까 제가 그 6가지 있죠, 6가지. 이게 답니다, 사실 권리 분석이.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설명드릴 것도 없어요. 근데 잠깐만. 권리 분석. 저당, 근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권리 분석 끝난 거예요, 오늘. 근데 어, 우리가 이렇게 권리 분석이 간단하고 쉬운데도 불구하고 종종 경매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이 자만 때문에 발생을 합니다. 자만을 자기가 이제 쉽고 간단하네 하면서 이제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이 본인이 해보지 않고 그냥 경매정보지에 있는 내용만 잘못 봤다가 이제 실수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문서 하다 보면 조금 애매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확정 일자가 조금 이제 늦었는데 전입 일자는 그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고
그 대항력이 있는지 없는지 좀 애매한데 확실하게 알아보지 않고 그냥 입찰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잘 모르면 잘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든지 아니면은 확실하게 그거를 좀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경매는 조금 꼼꼼해야 됩니다. 머리가 똑똑하거나 지식이 많을 필요는 없는데, 이 원리는 되게 간단하거든요. 단순하고. 그래서 지식은 조금만 있어도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 성격이 꼼꼼하지 않거나 대충대충 하는 성격이라면 굉장히 위험한 투자입니다. 경매는. 그래서 모든 서류를 잘 챙겨보고 꼼꼼함을 좀 길러야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찰 직전까지도 끝까지 계속 확인하는 철저함을 좀, 그런 습관을 길러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권리 분석은 제가 앞으로도 다음 시간에 이제 권리 분석 시간이 아니더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 이제 여러 가지 경매 물건을 하나씩 예시로 들면서 중간중간에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뭐구나. 그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에는 6가지가 뭐가 있구나. 그것보다 더 선순위 등기가 없으면 깨끗한 물건이구나. 요 3가지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어도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한 내용은 완벽하게 숙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제 이거 듣고 나서 한번 지금 바로 시간이 되시면 인터넷에서 한번 아무 물건이나 한번 열어보시고 그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서 한번 직접 권리 분석을 한 5분, 10분만 시간을 들여서 한번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시간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